역시 어떤 게임이든 정말 잘 돌아가긴 하는데 고사양은 태블릿이 약간 뜨거워서 타협을 좀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 할 거냐? 태블릿인데 게이밍 태블릿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레노버 Y700 4세대 태블릿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드디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태블릿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태블릿이죠. 그러니까 성능 기가 막힌다 이 소리입니다. 또 그리고 엄청 큰 요놈 바로 오포 패드 4 프로이고 얘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얘도 리뷰했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능 너무 만족했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준수했고 또 스피커도 너무 좋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큰 13.2인치의 화면 크기였습니다. 딱 이렇게 들고 오래 게임을 하면은 진짜 이 손목에 무리가 조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는 안 하지만 혹시 게임을 할 때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이 아이플레이 70mm 울트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한 손에 들어오는 게 게임하기엔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스냅8 엘리트가 들어가 있고 또 게임용으로 딱인 요놈을 가져왔죠. 그것도 화이트로다가 이게 아마 블랙으로 샀으면은 5월 말인가? 그때 받을 수 있고 화이트는 좀 출고를 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6월 중순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일찍 받으면은 학고인 제 입장에서는 조회수도 올라가고 좋은데 이 화이트의 감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엔 화이트로 샀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후회되는 게 생각보다 실물이 그렇게 엄청 이쁘진 않아요. 이게 사진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뭔가 물론 이쁘긴 이쁩니다. 이쁘긴 이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호불호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리뷰했던 Y700 3세대 블랙은 약간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는 약간 애매. 아무튼 전 5월 20일에 램 12기가 저장 용량 256기가 모델을 61만원에 구입했고 이게 처음에 6월 7일에 도착한다 라고 써 있었는데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MSI의 클로 8 AI 플러스 UMPC를 편집하고 있었는데 요놈이 도착했다고 해서 호다다다닥 치워버리고 리뷰를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도 같이 왔고 방금 말했던 이 UMPC 나아가서 닌텐도 스위치 2도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카드값 좋습니다. 파산 직전이라 광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Y700 4세대 같은 경우 램은 12, 16기가로 되어 있고 저장 용량은 256, 512기가로 되어 있어요. 정가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약 62만원 정도죠. 근데 아마도 중국은 보조금을 받아서 한 50만원대 그 가격부터 시작할 거예요. 부럽네? 근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블랙은 50만원대에 팔고 있네. 이 태블릿의 결론은 게이밍에 정말 적합한 8.8인치 화면 크기를 보여있으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로 대부분의 게임을 부드럽게 또 높은 만족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느꼈던 게 이 스펙 이상으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비싸게 나오면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로도 충분히 종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사양 게임을 높은 옵션으로 계속 돌리시면은 온도가 높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야겠죠? 근데 정발 가격은 얼마일라나?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정발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은 나가린데. 영상 시청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펙이에요. 8.8인치 화면 크기, 3K 해상도, IPS LCD 패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 그리고 듀얼 스피커를 지원하네요. 그리고 제가 Y700 3세대랑 비교를 해봤는데 칩셋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표를 보시면은 금액은 정발이 되지 않아서 제가 샀던 직구 금액을 그냥 넣었고 해상도랑 PPI 차이가 나죠. 나아가서 당연히 칩셋 차이도 있고 또 기존 UFS는 용량에 따라 3.1, 4.0이었는데 이게 4세대로 넘어오면서 UFS 4.1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용량이 약 20%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배터리 용량도 올라갔고 칩셋 성능이 개선되어서 전력 효율도 높아졌을 텐데 이 정도면 좋죠? 두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오포 패드 4 프로 때도 그랬는데 이 직구 태블릿 택배는 패키징이 개판이구만. 택배 상자도 없이 그냥 비닐로 대충 휘갈고 왔습니다. 아무튼 상자 디자인은 Y700 3세대랑 거의 똑같은 것 같네요. 상자를 열어주면 포장된 태블릿이 있고 요놈을 벗겨주면 Y700 4세대가 나옵니다. 이 화이트 색상이라 그래도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또 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패키징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된 핀은 처음 봤습니다. 또 C2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으로 68W 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스마트폰 리뷰였긴 한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충전기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UI 둘러보기예요. 일단은 중국 내수용 모델이기 때문에 OS는 GUX OS 15가 탑재되어 있으며 글로벌 모델이나 정발은 GUI OS를 사용하죠. 그리고 언어 선택에 가보면은 중국말이랑 영어밖에 없습니다. 오포 패드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 언어에 한국어가 있어서 편하게 사용 가능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반글화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반글화다 보니까 중국말이나 번역이 안 된 영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가능하고 전 구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한글 자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앱이 이렇게 있고 내려보면은 설정과 알림이 한 번에 합쳐져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은 사용 중인 앱 목록이 뜨고 보는 방식도 바꿔줄 수 있고 꾹 누르면은 화면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위아래가 바뀌죠. 그리고 이동식 창으로 되어 있는데 팝업 화면 띄우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잠깐 사용했는데 진짜 부드럽네요. 이 맛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달린 칩셋 쓰는 것 같습니다. 오포 패드 4 프로 쓸 때랑 똑같이 부드러워요. 자, 앱 열리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지리죠? 그리고 설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가보면은 자동 밝기 조절이 되고 새로 고친 빈도를 눌러보면은 전 스마트 모드로 사용하고 있고 더블탭 기능도 여기 지원하죠. 그리고 처음에 배터리 잔량이 안 뜨는데 여기 배터리에 들어가서 잔량 비율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남은 용량이 %로 잘 뜨죠.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8.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보유했고 화이트 색상이죠. 또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감은 확실히 블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후면에 50메가픽셀의 싱글 카메라가 있고 가운데에 리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쁘긴 하네요. 다만 화이트 색상이면은 카메라 섬까지 좀 화이트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낭만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약간 흰색 케이스를 착용한 느낌이에요. 양 끝에 흰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또 상단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피커가 있고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이거 SD카드 슬롯이죠? 2세대에는 있었는데 3세대에 없애더니 4세대에 또 만들어놨어요. 물론 좋긴 좋은데 그럴 거면 뭐하러 뺐지? 또 후면과 측면에 C포트가 한 개씩 총 2개가 있는데 하단은 DP 1.4를 지원하는 C포트이기 때문에 영상 출력도 가능하죠. 또 전면은 8메가픽셀의 카메라입니다. 다음으로 두께는 6.99mm이고 실측 무게는 349g이에요. 제가 리뷰했던 Y700 3세대가 350g이었는데 실측 기준 무게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오포 배드4 프로 리뷰할 때는 675g이었고 강화유리 보호 필름을 붙였을 때는 무려 741g이었거든요. 참고로 Y700 4세대에 강화유리를 붙였을 때는 약 372g이에요. 이게 확실히 얘를 만지다가 얘를 만지면은 체감이 달라요. 훨씬 가볍습니다. 당연히 화면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들고 게임을 할 거면은 이렇게 가벼운 8인치대가 좋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Y700 3세대는 듀얼 카메라거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 필름은 가능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하니 좋고 화이트는 오히려 호불호가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추가가 돼서 이걸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다음으로 펜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입한 펜슬은 레노버 정품 펜슬이고 최신 펜슬이라길래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는 엄청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반응 속도 좋은데? 필기감 괜찮은데? 이거였어요. 저는 플렉스랩에서 필기를 해봤는데 빠릿빠릿하게 반응해서 지연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갤럭시 탭 S10 FE보다 좋냐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필기도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또 액정 위에 펜촉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기능도 사용 가능한데 슬라이드 쇼 제어, 음악 재생, 비디오 재생,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죠. 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면은 펜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배터리 잔량, 펌웨어 업데이트 등 이런저런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펜이 붙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필기감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8.8인치 화면 크기 3K 해상도이며 IPS LCD 패널, 최대 밝기 500니트, 주사율은 165Hz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펙도 충분히 좋은데 오포 배드4 프로 최대 밝기 900니트는 쩔긴 하네. 또 16:10 비율을 보유했고 픽셀 밀도도 408ppi로 높아서 영상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게이밍 태블릿이니까 게임을 할 때도 중요하죠. 디스플레이 성능이 받쳐주다 보니까 역시 게임 내 색감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포 배드4 프로도 그랬지만 이 정도 색감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게임을 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국 내수용이라 넷플릭스를 들어가 봤는데 와이드 바이 내런 최대 재생 해상도는 FH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 측면은 얇긴 한데 상하가 두껍죠. 이거는 Y700 3세대도 그랬고 70 미니 울트라 이런 8인치대 제품 중에서 사면 베젤이 균일한 태블릿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나는 거는 아이패드 미니 정도? 결론은 디스플레이 성능도 좋아서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만족감 있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능이에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램은 12, 16기가, 저장 용량은 256, 512기가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설명하기 입만 아픕니다. 그냥 스냅드래곤 내 최강 칩셋이죠. 바로 긱벤치 점수랑 3D 마크 점수 보시죠. 싱글코어 3071점, 멀티코어 9470점, GPU는 18737점입니다. 또 3D 마크 점수는 약 6000대 점수와 안정도 90%가 나왔죠. 바로 스냅드래곤 8 젠3가 탑재된 Y700 3세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Y700 4세대가 높은 점수를 보여주죠. 긱벤치랑 3D 마크 성능 점수가 약 40% 정도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기가 막히긴 하죠. 저는 Y700 3세대 리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 성능이면 차고 넘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미니 울트라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도 8인치대 태블릿이고 Y700 3세대한테 상대가 안 되지만 2세대보다 약간 성능은 높아서 한번 성능 점수 비교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금액 차이도 있긴 한데 칩셋 차이가 엄청나긴 하네요. GPU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이패드 미니 7세대와도 비교해봤어요. 긱벤치 같은 경우 싱글코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멀티코어는 31%가 높고 3D 마크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또 게임을 했을 때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등 관련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배터리 용량은 7600mAh, 68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동봉되어 있던 충전기로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80%까지 약 39분, 100% 완충까지는 딱 1시간 걸렸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조금 더 자세한 충전 속도 같은 경우 초기에 잠깐
약간 57W 정도 찍먹하고 한 30%까지는 최대 55W, 80%까지는 30 후반에서 40 초반, 그 외에는 30W 정도로 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에서 유튜브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약 22% 배터리 감소됐더라고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11%니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네요. 당연히 단순 계산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사양 게임 테스트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포 배드4 프로 때와 같이 가장 높은 옵션에서 정말 끊김없이 게임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역시 너무나 좋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게임은 이 런처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 모드로 진행했고요. 제가 그리고 온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두 제품의 화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포 배드4 프로와 비교했을 때 최고 온도는 3도에서 5도 정도 높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오포 배드4 프로는 보통 칩셋 부분만 온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열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Y700 4세대 같은 경우에는 8.8인치의 작은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태블릿의 대부분이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옵션에 고성능 모드로 해도 온도가 5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갔기에 게임을 할 때 좀 뜨끈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 렌더링 스케일 최대, 그리고 최대 프레임은 60에 프레임 자동 조절 해제 상태예요. 30분 동안 게임을 했을 때는 온도는 27도에서 45도로 18도 상승, 배터리는 100%에서 81%로 19% 감소했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오기에 온도가 좀 높은데 라고 바로 느껴졌고, 배터리 소모량도 20%로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명주예요. 이 게임 역시 다 매우 높음으로 게임 설정했고, 30분 동안 게임했을 때 온도는 26도에서 46도로 20도 상승, 배터리는 100%에서 81%로 19% 감소했습니다. 온도나 배터리의 변화가 마비노기 모바일과 같죠? 세 번째는 붕괴예요. 역시 그래픽 품질, 해상도 등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레임도 최대인 60으로 설정했고요. 게임 30분 동안 했을 때 온도는 28도에서 40도로 12도 상승, 배터리는 100%에서 85%로 15% 감소했습니다. 이 게임도 온도가 40도 초중반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게임 자체가 턴제에다가 대화 장면이 많아서 그 동안의 온도가 조금씩은 떨어지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 동안 게임했을 때 최고 온도는 46도, 가장 많은 배터리 소모량은 19%죠. 일단 게임 성능은 전혀 아쉽지가 않지만 성능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배터리 소모량도 많고, 또 온도가 50도까지는 아니어도 45도에서 4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은 옵션을 조금 타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열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스피커예요. 듀얼 스피커로 되어 있고 사운드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바로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포의 오포 배드4 프로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좋아하시고 한 손에 들어오는 8인치대 태블릿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Y700 4세대로 정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칩셋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발열을 획기적으로 잡지 않는 이상 돈을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얘도 이미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당연히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게임을 하면서 프레임 드랍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실 크게 깔 게 없는 제품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LTE 모델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SD카드가 생기긴 했으니까, 다만 이번에 정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카더라가 있긴 한데 만약 정발이 되고 가격이 괜찮다면 충분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